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장안의 화제예요. SK바이오팜 6월 23, 24일 일반인들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공모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과연 이게 SK바이오팜 기관들 수요 조사를 했더니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자, 경쟁률, 일단 300대1, 500대1, 1000대1, 이렇게, 또 공모주 청약 경쟁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모가는 거의, 최대 높은 가격대로, 이제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공모 가격은요, 굉장히 높게, 그 밴드 상단, 그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기관들 수요 예측의 가격대가 36,000원에서 49,000원까지 써냈는데, 지금, 기관들이, 상단 가격을, 기입한 기관들이 약 10% 정도 된다 그래요. 나머지 90%는 상단 가격을 초과한 가격을 기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SK바이오팜. 과연 나한테도 떨어질 콩고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SK바이오팜의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오늘 방송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976개 국내 기관 수요 예측에 참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이제 국내 기관뿐만 아니고요, 해외 유명한 국부 펀드라든가 헤지 펀드, 큰 손들 대부분이 수요에 참여를 해서 엄청난 열기와 엄청난 또 관심, 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 관심을 가지면서도 과연 이거 청약에 참여를 해서, 사실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얼마나 되고 또 얼마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한번 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공모주 청약이, 물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큰, 어떤 사람들이 막 대박이다, 로또다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관계가 없고요. 왜냐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청약 증거금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돈을 많이 넣을수록 또 나한테 많이 또 배정이 되는 그런 청약 증거금이라고 있어요. 그 금액도 사실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내용들 함께해서 오늘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다음 주 상장을 받아야 될 청약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월 22일까지는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계좌를 개설해야지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3일날 청약을 계좌를 터서 바로 참여를 못하니까 주말 동안 여러분 고민해서 자금도 한번 또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대출을 받아서 청약을 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대출까지는 조금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한 어떤 미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공모주 청약이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투기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 몇 번, 점 상한가 몇 번 치니까 그거 내가 차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투기적인 어떤 방법이라면 모르지만, 이 바이오에 또 SK바이오팜 하면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대형 바이오 업계를 이제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이 되기 때문에 나는 중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SK바이오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좀 끝까지 시청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다투자연구소 체험 VIP 회원 가입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3개월 동안 체험하시는 겁니다. 정회원이 되기 전에 그 정회원들이 받는 서비스를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체험해 보시는 비용이 100만원이고요. 신한은행 계좌를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보유 포트폴리오와 성함, 투자 금액 이 정도만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뜨겁습니다. 열기가. 그쵸? 막상 청약 뚜껑이 열리면, 더 얼마나 뜨거워질지, 지금 뭐, 감이 안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기관 투자자들, 또 해외 투자자들, 물론 대부분의 물량은 다 기관한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유통 주식수의 약 20%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관사가 있는데 청약을 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는 4군데잖아요. 그죠? 거기 NH투자증권하고 또 한국투자증권, 그다음에 SK증권, 또 하나대투, 이렇게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4군데인데 다 조금씩 배정 물량이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가장 배정 물량이 많은 데가 NH투자증권이죠. 약 180만 주, 46%, 약 절반 정도가 NH투자증권, 그 다음이 약 31%, 120만 주 정도가 한국투자증권, 그 다음에 55만 주 정도, 14%죠, SK증권, 나머지 9%, 약 34만 주 정도가 하나금융투자에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장기 고객들은 그만큼 또 우대를 해주겠죠, 아무래도. 그죠? 공모를 받는데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증권회사에서 배려를 해줄 텐데, 이 부분, 우려 조건, 우대 조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따져서 청약을 하실 분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대표 주관사라고 할 수 있는 NH투자증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에 대한 얘기들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아직은 실적이 여러분 흑자는 아니에요. 그쵸? 뭐 SK바이오팜 하면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는 엑스코플이라고 하는 뇌전증 치료제, 그죠? 그다음에 기면증, 수면장애 치료제 스노시. 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회사 중에서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은, 그것도 2개나 허가를 받은 회사는 아마 SK바이오팜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 관련, 뇌질환 치료제 관련 개발업체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떠한 가능성을 확인했던 그런 계기를 줬던 바로 기업이 바로 SK바이오팜. 아직 상장 전인데도 2개의 제품이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한다. 거기다가 일반인들 공모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기가 뜨겁습니까? 또 지금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바이오 섹터의 어떠한 그런 긍정적인 시장 흐름. 지금 뭐 셀트리온이든 삼성바이오로이스든 지금 삼성바이오로이스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바이오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즈음을 틈타서 SK바이오팜이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단기적인 어떠한 뭐 랠리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다음 주에 이 공모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 걸로 예상이 되고,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SK바이오팜이 올해 IPO 중에서 가장 대형급이다, 메모드급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처럼, 관심들은 계속해서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상장 이후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다. 자, 조금 전에 기관들 얘기를 했는데요. 기관들이 그 밴드, 공모가격 밴드 상단을 기입한 기관들이 10%, 나머지 90%는 그 이상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보호예수 확약을 했던 기관이 무려 83%나 됩니다. 보호예수 확약이라는 것은 공모주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보호예수 기간 뭐 한 달,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확약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조금 더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관들도 굉장히 노력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본다면 개인들도 상당히 뜨거운 열기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자, 2014년도 여러분 제일모직 기억이 나시죠? 지금의 삼성물산입니다. 뭐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말도 많지만 그 당시에 개인들의 청약 자금이 약 30조 정도가 몰렸었죠. 그때 경쟁률이 약 194대 1이었나? 195대 1 정도, 이 정도 됐었어요. 만약에 지금 뭐 다음 주에 이어질 일반인 SK바이오팜의 이 청약 경쟁률이 만약에 2014년도 제일모직처럼 한 190대 1 정도가 된다면 한 20조 가깝게 이제 자금이 몰리는 거고, 아니 그 이상이 된다면 30조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몰렸던 청약 증거금이 30조 몰렸던 제일모직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급 흥행 여부는 이 청약 증거금이 얼마나 몰리느냐. 근데 여러분들 청약 증거금은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나한테 배정을 좀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제한이 있습니다. 좀 이따 좀 천천히 살펴볼 텐데, 아무튼 지금 상장 예정일이 7월 2일이에요. 그쵸? 청약일이 6월 23일부터 24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청약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 다음 주 26일, 그죠?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2일 날, 목요일인 것 같은데요. 이때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공모 희망가가 36,000원에서 49,000원이라고 했죠. 대부분의 기관 투자들은 지금 49,000원 이상을 써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마 공모가는 49,000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 기관 투자들 물량 배정 현황이 나와 있죠. 거기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NH투자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그 다음에 SK증권, 하나대투증권.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우리가 청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는 거고요. 그쵸? 일단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NH투자증권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어요. NH투자증권이 가장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계좌를 뭐 바삐 트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최소한 월요일까지는 NH투자증권에 가셔서 꼭 안 가도 되지만 요즘 비대면이 있으니까 월요일까지는 NH투자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야지만 SK바이오팜의 공모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넣어서 이 돈 갖고 몇 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조금 의아하죠. 많이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자금이, 그쵸, 내가 넣을 수 있는 자금이 얼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청약 우대율이 50%밖에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약 한도가 36,000주로 제한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49,000원으로 결정이 됐을 때, 그쵸, 8억 8천만 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8억 8천만 원을 넣어서 경쟁률이 만약에 300대 1이면 나한테 120주, 500대 1이면 72주밖에 나한테 배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9,000원에서 공모가가 49,000 출발해서 상장되는 날 100% 수익이 나서 거기에 상한가를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첫날 상한가라고 했을 때 그때 78,000원 계산이 나오면 300대 1일 경우에는 930만 원을 버는 거고요. 500대 1일 경우 56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즉 10억 넣어서 이 정도 번다라고, 8억 8천 넣어서 이 정도 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더 좀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1억이 있다고 쳐요. 1억이 있는데 청약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0대 1일 수도 있고 뭐 500대 1,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고 치면 1억 가지고 내가 나한테 배당 받을 수 있는 게 NH투자증권 기준으로 봤을 때 8주에서 한 10 몇 주 정도밖에 안 돼요. 1억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첫날 상한가를 치고 뭐 둘째 상한가 친다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들어오는 자금은, 그렇죠, 만약에 8주를 만약에 나한테 배정받았으면 첫날 상한가 기록하고, 그죠? 그러면 8주니까 62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62만원. 만약에 13주라고 치면 100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죠? 1억 가지고. 이 정도는 수익률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갖다 넣어서 내가 최대한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뭐 이 돈도 작지 않죠. 여러분, 어디서 100만원을,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에, 그쵸?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청약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도 자금이 또 이 정도 안 되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나한테 배정된 물량은 사실 얼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억 기준에 10주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쵸? 10주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경쟁률이 더 높으면 그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금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게 되면 청약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00대 1일 경우에 100주 신청하면 어떻게 나한테 몇 주 와요? 한 주 오는 거예요. 그죠? 100주를 신청했는데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그럼 나한테 한 주 배정되는 거예요. 한 주. 그죠? 그리고 공모청약에 넣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금, 청약 증거금이 높을수록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바이오팜 공모가가 5만 원이다. 그죠? 근데 100주를 예상하고 내가 250만 원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었어요. 그래도 나한테 한 주밖에 배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내력은 없죠.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도 난 자금이 많아,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될 수 있어도 퍼센테이지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K바이오팜 뭐 청약을
하기 싫으신 분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청약보다 나는 그럼 뭐 공모주 펀드에 가입을 하겠다. 뭐 대안을 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선 SK 바이오팜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엑스코프리와 수노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뇌전증 치료제와 수면 장애 치료제. 특히 수노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 돼서 지금 재즈 회사 이름이에요. 바이오파마입니다. 미국의 재즈라고 하는 바이오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얘는 직판 체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SK 바이오팜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초기 물질부터 해서 임상까지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고 미국 허가까지도 자체적으로 받고 직판 체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의미가 있고 또 가치를 또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이 외에도 제2 엑스코프리라고 불리는 뭐 소아 뇌전증 치료제라든가 거기 나오죠. 카리스바메이트라든가 또 희귀 신경계 질환 치료제 렐레노프라이드 뭐 그 외에 다른 집중력 장애, 조현병, 조울증 관련 임상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노시에 이어서 엑스코프리에 이어서 또 다른 또 제2의 엑스코프리가 또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자, SK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100% 중에서 25%를 푸는 거죠. 그래서 SK는 100%에서 SK 바이오팜의 75% 대주주로 이제 남는 거죠. 그리고 SK 바이오팜에서 분사가 된 분할이 된 SK 바이오텍이 있어요. CMO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약품 제조를 하는 회사예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이스, 또, 어디에요? 셀트리온, 얘네만 CMO를 하는 게 아니, 위탁 생산, 대리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SK 바이오텍에서도 한다. 그래서 앞으로 SK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대안이 뭐냐면, 여러분, SK를 대신 사는 거예요. 75% 자회사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을 내가 살 수 없다면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75% 갖고 있는 SK 주식회사 사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주가가 바닥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 버렸어요. 그쵸? 조금, 그죠? 그래서 최근에 SK 증권, 또 SK 우선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주가 흐름을 볼게요. SK 같은 게 대주주인 SK 주가가 지난번 바닥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쵸? 이런 부분.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면 약 5조 정도, 한 6조 정도 가치를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앞으로 만약에 상장이 된 이후에 흐름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일단 제일모직을 한번 볼게요. 제일모직.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 30조 올렸던, 한 5, 6개월 정도는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그죠? 올라서, 한 10만원 아래에서 출발한 주가가 20만원까지 갔으니까, 한 2배 정도 올랐죠.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죠? 이건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사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꾸준하게 올랐어요. 꾸준하게 오르다가 또 꾸준히 조정을 받고, 최근 들어선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당시에 240대 1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쟁률이.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어느덧 80만원을 넘어서서 100만원을 바라보는 그런 주가가 됐어요. 지금 시가총액만 코스피 시장에서 어마어마하죠. 그죠? 50조가 넘어서 53조. 셀트리온이 약 39조. 그죠? 자, 이걸 대비해보면 SK 바이오팜이 지금 뭐 5조 상장 이후에 뭐 사실 여러분들 증권 신고서에 보수적으로 신고를 해서 거치가 한 5조가 안 됐었어요. 근데 상장되면 뭐 6조, 머지않아 뭐 주가가 7만원 돌파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적정 가치를 8만원으로 보는 증권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장된 가격대, 공모 가격 대비해서 약 10배 정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준으로 보면 10배 정도의 가치도 우리가 한번 미래에 생각을 해본다면 꼭 청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성 SK 바이오팜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공모주로 참여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공모주 꼭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뭐 공모주 펀드는 사실
투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 크게 부합이 안 돼요. 뭐 최근 일주일 동안 1,300억이 몰렸다라고 이제 매스컴에서 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SK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또 변동성 위험도 있고 주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약에 실패하거나 청약의 배정이 얼마 안 되니까 애초에 좀 포기하신 분들 같은 경우한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난 무조건 청약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그죠? 그런 부분을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나는 좀 장기적인 어떠한 관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뭐 삼두마차라고 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 트리오? 트리오라고 할까요? 삼성바이오로스와 셀트리온과 하나 더 덧붙인다면 SK바이오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사셔도 괜찮다. 물론 이렇게 열기가 뜨겁고 공모주 시장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 물론 상장하고 나서 막 점으로 막 상한가 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건 배 아플 수 있겠지만 또 최종 고점에서 사시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때 사지 마시고 자리를 잡는 시점이 올 거예요. 자리를 잡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서 약간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잠잠해지는 어떠한 시점, 그런 부분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셔도 앞으로 얼마든지 SK바이오팜을 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고 좀 긴 중기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특히 어차피 우리나라 미래 바이오에 투자한다, 장기 투자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SK바이오팜을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도 주식공장 TV를 통해서 SK바이오팜이 상장된 이후의 주가의 흐름도 계속 짚어드릴 겁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그때 방송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 매수하는 것도 오히려 이 거품에 휘말리는,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것보다 좀 더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길게 시간이 짧아서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요것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계좌가 있어야 된다는 말 명심하시고 주말 동안 한번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여러 부분에 또 참고도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SK바이오팜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얻으시기를 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